기후 환경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노빠꾸 대중문화 환경 스토리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 안녕하세요.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의 최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의 이선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쌤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 시간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아, 계속 진짜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린컬처 클럽에서 항상 이 팟캐스트를 핑계로 정말 대놓고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아주 재밌게 영화를 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거 맞나요? 네, 그 얘기는 차차 뒤에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고요. 일단 재밌게는 봤습니다. 아, 네. 어떤 게 재밌었는지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저희 팟빵이랑 유튜브에서 또 댓글이랑 소중한 후원해주신 분들 있는데 우와. 한 번씩 소개하겠습니다. 와, 네. 생애라는 분이 네. 팟빵을 통해서 5,000원 후원 주셨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소중한 땡이님, 네, 후원자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리액션 있나요? 빵빠레라도 터뜨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손주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에 이영진 빈첸시어님께서 놓치지 말자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이 어떤 방송이었죠? 지난번에 월의를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그래가지고 월의에 있는 그런 주제 의식 이런 것들 놓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이분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난수로 나온 것 같아요. 유튜브에 유저님께서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이걸 듣고 보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와, 이거 이건 정말 극찬 아닌가요? 네, 최고예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쓴 거 진짜. 아닌 거죠? 쌤들. 저는 안 썼어요. 아, 정말 그럼 진짜 관심 있고 정말 듣고서 이제 영화가 보고 싶어졌다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화를 안 봤지만 보고 싶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오늘 선주쌤이 재미있게 봤다는 그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바로 오늘은 인어공주입니다. Under the sea. 아, 그렇죠. 안다다시. 저 다들 그 일요일 아침에 그 디즈니 만화동산에서 한 번씩 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 어린 시절의 추억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인어공주인데요. 맞아요. 이 인어공주는 좀 이번에 개봉하기 전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저희가 그 뜨거운 감자인 인어공주를 다 함께 봤습니다. 네. 쌤들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저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아, 저는 옛날 네. 1989년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을 비디오 테이프로 음, 진짜 비디오가 해질 때까지 여러 번 봤던 사람이고 네. 네. 최근에도 성인 돼서도 보면서 아 너무 좋다 하면서 막 눈물 흘렸던 사람이었는데 오. 그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을 보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태용 쌤은 진짜 자, 인어공주의 찐 팬이셨네요. 뭐 그렇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아유, 네, 네. 네. 너무 좋은 영화인데요, 네, 뭐. 네.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실사 영화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세간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네. 이건 무조건 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사실 세간에 나오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뭔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근데 사실 막상 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됐어요. 맞아요. 주연인 네네. 할리 베일리가 실제로 노래도 잘 부르고 매력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인어공주였죠. 네. 네 근데 다른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로서는 아쉽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음. 없었습니다. 네.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주인공이 그 연기라든지 노래는 들을 때 진짜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 영화가 저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좀 아쉬웠는데 이 아쉬운 순간순간에도 와 노래는 잘한다 약간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노래와 좋은 그런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도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선주 쌤은 어떠셨나요? 저도 쌤들이랑 좀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남은 영화였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초반에 재밌게 봤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저는 조연이 되게 돋보이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주연들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들이 그 조연 역할로 나왔더라고요. 네. 스커틀의 아쿠아피나라는 배우가 이제 그 새 기억하시죠? 네. 스커틀이라는 갈매기. 새. 네. 아, 네. 근데 현실 영화에선 갈매기가 아닙니다, 쌤들. 갈매기가 뭐였죠? 아니에요? 네, 갈매기가 아니라 가넷이라는 다른 새예요. 아. 그래서 쌤들 처음에 그 영화 볼 때 저도 이거를 좀 궁금해서 다시 찾아보게 된 게 그 바닷속에 새가 등장하는 맞아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갈매기가 바닷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죠. 하고서 잠수를 찾아보니까 하나? 아, 그렇게 그러네. 생각했었어요. 그 잠수를 하는 새라고 합니다. 아. 가넷이라는 새가. 그래서 그 실사화에서는 갈매기가 아니라 다른 새 종류였다는 거. 근데 이 새 역할을 맡은 배우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였어가지고 저는 그 배우의 약간 캐릭터를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 또 우르슬라가 멜리사 메카시라는 되게 유명한 미국 아, 여배우거든요. 네. 이분도 굉장히 그 코미디 영화에 많이 등장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르슬라 역도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약간 너무 기대를 많이 한 탓일까요? 네, 그 캐릭터 자체는 그냥 그 애니메이션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가지고 네. 이 멜리사 메카시의 그 개성이 많이 나타나진 못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크레이튼 왕 같은 경우에도 하비에르 바르템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 하비에르 바르템이 그러니까요. 그럼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네.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다니던 그 네. 사람이 여기서는 너무 좀 약간 좀 맥이 약간- 없죠? 너무 메아리가 네. 없다고나 할까? 포스가 없고. 그리고 맞아요. 네. 네, 실사화가 되다 보니까 네, 네. 네. 되게 적응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저는 아, 특히 플라운더, 네, 특히 플라운더. 플라운더라는 플라운더. 네. 같이 다니는 물고기죠. 물고기가 네. 있죠. 걔도 이제 실사 물고기가 말을 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화 영화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만화다 보니까 굉장히 캐릭터가 귀엽고 네. 맞아요. 조금 의인화가 많이 되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실사화 되어 있어다 보니까 진짜 새, 진짜 물고기, 고기. 네. 진짜 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약간 그런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사화를 한다는 게 네. 그 현실의 그런 생물들과 사람과 이런 게 등장을 해서 좀 더 현실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오히려 말하지 못하는 생물들이 인간의 말을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저는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전체 흐름도 애니메이션이랑 동일한 흐름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약간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인어공주라든지 어쨌든 디즈니 뮤지컬 영화들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던 이유들이 이런 조연들의 화려한 앙상블 노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특히 네. 언더 더 시는 진짜 최고의 아직까지도 OST. 네, 진짜 최고의 OST 중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언더 더 씨 네. 거기서 정말 아주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옛날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네. 이제 정말 많은 해양 생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사를 자세히 보면은 다 말장난으로 해서 네네. newt play flute, 하면 cow play harp,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의 뭐 잉어가 네. 하프를 부른다든가 그런 식으로 다양한 해양 동물들이 그러니까 나와서 어종과 이런 그죠. 악기를 되게 매치를 잘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재미있는 씬이었죠. 근데 이제 실사 버전에서는 그거를 실사화하면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다 이제 드러냈더라고요. 그 네. 네. 보거 블로우피쉬만 네. 빵 커지는 거 그것만 CG로 그렇죠. 하고 한번 크랙션이었나요? 뿌 하는 거 한 번 있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만 넣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심심하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에리얼 그 인어공주가 네. 화음을 넣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화음을 넣는데 너무 신나게 돼. 근데 이게 언더더 씨가 원래 지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에리얼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에리얼은 그냥 계속 지상으로 가고 싶어하고 맞아요. 화음을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신나게 언더더 씨 하면서 막 그렇죠.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렇게 신나게 화음 넣고서는
마지막엔 원작처럼 예. 똑같이 사라져요. 그쵸. 맞아요. 그건 너무 음. 매정하다. 아, 그런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흐름이 몰입이 안 되는 그런 음. 건 거죠. 에리얼은 이 바다를 피하고 지금 자꾸 물 위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고, 이 세바스찬은 바다에도 좋은 게 많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런 바다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그런 네네. 거였는데 어떻게 에리얼이 거기서 같이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음. 같은 맞아요. 이 감정선 상으로 맞지 네. 않는 내용이긴 하는 거죠. 아,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봤는데요. 네. 제가 약간 에리얼에 너무 감정이입을 한 건지 그 신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 노래 부르니까 아, 이 그쵸. 바다가 지긋지긋해서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그 위에 지상 세계에 대한 아. 동경, 거기에 사람이 되고 싶은 그 part of the world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일부가 되고 싶은 그게 되게 강한 거지. 이 바다를 사랑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세바스찬이 이렇게 노래 해주니까 신이 나서 같이 노래 부르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바다에 남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만 퇴장하겠어. 거기서 그냥 쓱 가버리는. 그냥 저는 약간 그렇게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리고 약간 인상 깊었었던 넘버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번 영화에서 새로 나왔었던 거였는데 요 세바스찬하고 스커드라고 랩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요건 어떻게 우리 보셨나요? 이거를 말하고 네. 지나가야죠. 저는 이렇게 봐줬어요. 한 60대 정도 되는 한 아저씨나 뭐 할아버지가 아 요즘 신세대는 이렇게 춘다지 하면서 90년대 X세대의 랩을 보여주겠어 하면서 갑자기 아 이거 봐 우리 신세대야라고 딱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너무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노래들이 다 약간 팝송에 가까운 그런 노래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네. 그거만 갑자기 랩으로 쫙 나오니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었고 네. 아, 선주님 저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커들 역을 한 여배우를 워낙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그 저희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키스터걸 장면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그 새가 노래를 되게 못 불러요. 약간 음치인가? 약간 네, 이런 맞아요. 느낌의 그게 좀 재밌는 그쵸. 그 설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새가 노래를 못 하니까 그리고 이 영화에서 계속 서사를 보면은 이 새가 굉장히 똑똑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이 본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전해야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음치이고 기억력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 약간 그걸 랩으로 되게 아. 웃기게 전달을 한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 영화 자체보다 그 배우를 되게 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은 좀 재밌게 봤어요. 사실 취향이 솔직히 문제인 것 같긴 말씀드리면. 해요. 예, 예.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나쁘지 않게는 봤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저랑 같이 봤던 관객들은 진짜 많이 안 웃었거든요. 아, 정말 네. 아무런 리액션이 없었던 그러한 네. 영화관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거의 좀 몇몇이 웃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네 이런 티키타카 이런 네네.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아까 약간 익살스러운 그런 네네. 톤의 가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요런 영화에서 좀 재미있게 작용했다. 요런 거는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아까 태영 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 랩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올드스쿨한 랩이었다. 네. 진짜 맞습니다. 90년대 X세대 그 붐박스를 들고 아, 다니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만들었을 듯한 랩이온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귀에는 네. 조금 더 흥겹게 들린 건가라는 그쵸. 생각을 또 하면서 옛날에 좀 붐박스 들고 다니셨나요?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근데 그렇군요. 요런 새로운 뮤지컬 영화들에서 랩이라든지 좀 힙합 베이스의 음악을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걸까요? 그쵸. 그 예전에는 굉장히 그 가창력을 뽐내는 그런 뮤지컬 맞아요. 같은 OST가 좀 더 주되게 그쵸. 나왔다면 예전에는 약간 오페라 기반에서 어쨌든 네. 뮤지컬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고음이라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역량이 잘 보이는 네네. 그런 넘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뭔가 이런 OST, 그러니까 뮤지컬 자체도 OST랑 좀 분간이 안 가는 좀 극이랑 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음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적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인어공주와는 좀 안 어울리는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네, 생각이 왜- 듭니다. 네, 그 네네. 랩만 그랬고 나머지는 맞아요. 사실상 할리베일리의 거의 그쵸. 단독 거의 무대였어요. 그쵸. 콘서트였죠. 네. 네네. 거의 막 오케스트라 기반의 약간 그런 음악들 사이에서
혼자서 힙합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생뚱맞았다. 그렇네요. 네. 생각이 들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키스 더 걸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역시 종수가 네. 또 네. 줄어들었고 반딧불 같은 네. 개체 수만 더 늘어났고 복권만 네. 나왔다. 그래서 사실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제 처음에 세바스찬이 윈스 해가지고 갈대들이 딱 움직이고 네네. 드럼 한 다음에 아무튼 드럼 한 다음에 지나가던 오리랑 거북이가 있었는데 거북이가 배를 뒤집고 이제 네. 오리가 배를 막 둥둥둥 치면서 드럼을 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막 왕자가 노를 저을 때 그 개구리들이 노 위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올라오면서 맞아요. 샬랄랄랄랄라 그걸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노 위에서 개구리 대신에 그 새랑 세바스찬이 갑자기 뜬금없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화음을 넣는데 너무 이상한 거죠. 갑자기 특히나 그 노래도 못 부르는 새가 네. 왜 맞아요. 갑자기 네. 개구리보다 노래를 더 못 불러.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팟캐스트 녹음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본 건진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열대우림으로 간다고 했고, 그러니까 포레스트인가? 뭐 맞아요. 숲으로 레인포레스트라고 그쵸. 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는 민물인 것 같은데 우리 플란더스 맞죠? 네. 네. 이 바다 플란더스. 생물인 플란더스가 민물로 들어가서 헤엄쳐도 음. 괜찮았을까? 라는 어, 질문이 약간 괜찮네.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 제작한 사람들도 알았을 텐데 약간 미싱인 그쵸. 건가? 뭐 약간 그런 약간 생각이 그런, 들었어요. 네, 그럴 것까지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약간 시적 허용 아니에요. 영화적 허용 이런 뭐 것들이 그럴 너무 수 많은 것 있겠네요. 같기는 해요. 저희 이제 넘버 얘기도 좀 해봤으니까 이제 좀 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원작 애니메이션이랑 전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사족을 되게 많이 이거저거 넣었습니다. 맞아요. 설정들이 그래서- 되게 많이 바뀌었죠. 네, 네네. 원래 90분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이 이번에 2시간이 넘나 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추가된 설정들 중 가장 불편했던 게 네. 이제 우르슬라에 대한 설정들이었어요. 아, 우르슬라라는 이제 바다 마녀가 그쵸. 이제 인간과 바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했다 그런 대사가 나오죠. 네. 네네. 그러면서 인간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선 때문에 이제 산호초가 뭐 파괴되고 네네. 그리고 뭐 인간들이 이제 바다의 생물들을 사냥하고 뭐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인간 탓이다라고 말한 적은 하나도 거의 없었고요. 인간 잘못이다. 근데 이거는 다 우르슬라가 이간질을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직접적으로 해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인간들 때문이야라고 인어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르슬라가 다 그 사이를 이간질시킨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서는 인간과 바다가 서로 두 세계가 화합을 이루었다 하는데 그 화합을 이룬 이유 우르슬라가 사라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특히나 네네. 네. 이거 배경이 카리브해 그쪽이에요. 맞아요. 네. 그것은 이제 백인들이 이제 그쵸. 배를 예, 타고 그쵸. 전 세계로 식민 나아가 지배를 하려고 했던 대항해 네. 시대가 이제 배경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탐험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솔직히 말해서 약탈이 많았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막 질병 이런 것들도 가져오기도 하고 네, 그랬었죠. 그런 식으로 많은 걸 파괴했던 시대였고 그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기후 위기까지 도래하고 네. 그런 네. 식의 많은 문제들이 시작된 그 시대인데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은 약간 인간 잘못 하나도 없어. 그냥 우르슬라 잘못이야. 네네. 우르슬라만 없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돼.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서구권 사회에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태용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를 보면서 저도 계속 본 부분들이 그 난파선으로 인한 그 산호초 파괴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인어들이 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인간들의 어떠한 뭐 해결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그 다른 그 인어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다시 이제 항해를 떠나잖아요. 맞아요. 인어공주랑 같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계속 어떠한 설정을 또 넣고 또 이 설정도 넣고 근데 여기에 뭐 이런 뭐 산호초 파괴나 뭐 이런 이슈들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그냥 좀 억지로 좀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 거죠. 굉장히 바다 마녀 하나만 없애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일을 할 그러게요. 필요가 그쵸. 없는 거예요. 네. 그쵸. 그린피스가 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저희 지금 바다 마녀를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도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어쨌든 지금 얘기한 것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인간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고 뭐 인간들은 위험해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인간들은 피해자였고 그것들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더니 맞아요. 마지막에 그냥 인어들이랑 사람들이랑 손붙잡고 위아더 월드를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요. 네, 너무 파편화된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었었고 이게 네네. 너무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지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게 두 세계가 드디어 화합을 이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럼 인간들이 생선을 사냥 안 하는 건가? 물고기 그렇죠. 그 맞아요. 낚시를 안 네, 하는 네. 건가?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할 거고요, 계속. 네, 그렇죠. 사실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 이미 지구상의 800만 종의 생물 중에 100만 종이 멸종 위험에 처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6차 그렇죠. 재멸종이 이미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네.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가 결국에는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에서 좀 출발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원작 안데르센의 그 인어공주를 보더라도 인간과 자연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좀 그려진다고 봐요. 네. 특히 아시겠지만 안데르센 원작 동화에서는 인어공주가 결국에는 왕자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네. 그렇죠. 거품이 네. 되죠. 기국적인- 거품이 네.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마치 인간 세계를 동경해가지고 더 음. 높은 존재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실패해서 결국에는 네. 거품이 되어버린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 세계를 더 위에 있는 세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80년대 애니메이션에서는 그게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해피엔딩, 만들고 네. 인간과 이렇게 다양한 생물세계, 해양 생물세계가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어울려 놀고 같이 즐길 수 있다. 네. 조화를 좀 그래서- 강조하는 그런 엔딩이었죠.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네. 음. 왜냐면 저도 그거 보기 전까지는 생선 보면 무서웠는데 그걸 보고 나면 좀 귀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자연을 좋아하게 되었고. 근데 이번 거는 그냥 우르슬라 잘못, 우르슬라 나쁜 놈, 우르슬라 죽여야 돼. 그러면 안 돼.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정말로 좀 잘못된 해석이다. 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얘기를 하면서 잠깐씩 나오긴 했는데 요 해양 오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것도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 난파선이 있고 그 배들이 이제 뭐 그런 어구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런 것들을 인어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치우면서 인간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앵글 자체도 너무 아쉽고 그것들이 그냥 이후에도 어떠한 발전되는 이야기가 없이 네. 그냥 그 씬 하나로 그냥 소비되고 말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러닝 타임이 생각보다 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깊게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영화의 어떤 다른 연출로 좀 그 다음의 얘기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불필요한 설정들로 인해서 꼭 들어가야 해결이 돼야 되는 이야기들이 안 풀리고 그냥 끝나버린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과도한 개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다루지 않고 바다 마녀 때문이라고 그냥 얼버무리는 것 자체가 너무 문제를 좀 직면하지 않고 네네. 그냥 흐린 눈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약간 너무 축약하고 네. 미화해서 실사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게 좀 아쉽고 아까 난파선으로 파괴된 산호초를 치우는 인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는 난파선 때문에 산호초가 파괴됐지만 현실에서는 기후위기 때문에 산호가 많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네. 그 영화에서는 저는 다른 장면들은 유익 있게 다 봤지만 그 중에서 더 유익 있게 본 배경이 바닷속에 산호가 되게 많아요. 에리얼이 이제 그 아빠를 보러 가는 그 길, 그 왕
예, 그 집무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거기도 그쵸. 산호가 되게 많고 이제 바다 생물들이 뭐 언더더시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 산호가 많고 이 산호가 되게 그 주요 배경처럼 나오는데 이게 지금 기후 위기로 바다에 꼭 필요한 산호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 없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계속 없어지는 산호의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산호가 없어지면은 그냥 산호가 없어지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영화에서도 본 것처럼 바다 생물의 서식지, 생태계가 완전 파괴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난파선으로 인해서 뭐 산호가 좀 파괴됐고 이게 회복되는데 수천 년이 걸려 이렇게 하나의 대사로만 나오기에는 우리의 지금 산호의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라는 네.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백화 현상이라고 하죠.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이산화탄소도 바다에 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해수면 온도와 그리고 바다가 산성화가 되면서 산호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호들이 점점 고사하는 그런 현상을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그 IPCC 보고서에서도 나왔었고 요 네네. 보고서를 작성한 그 과학자도 트위터에다가 산호는 망했다 약간 이런 트윗을 날려가지고 네네.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산호를 복원하는 뭐 인공 증식 이런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 팟캐스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 약간 자연 그 인간으로 인해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의 어떠한 그런 생태계를 다시 인간들이 기술로 복원하려고 하는 그쵸.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그쵸.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산호 인공 증식 프로젝트도 지금은 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앞에서 한지쌤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 인공 증식으로도 더 이상 산호를 복원할 수 없고 산호가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빨리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그렇죠. 네, 탄소를 줄여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어공주 얘기로 네, 돌아가 볼까요? 네, 네.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엄숙한 네, 느낌이 네. 들어서. 아니요. 저희 뭐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아까도 얘기한 그런 산호초라든지 물고기들이라든지 어쨌든 최근에 저희들이 소개했던 아바타도 그렇고 CG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네. 네.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2억 원을 썼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네. 그렇군요. 제가 그 비하인드를 봤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거북이 위에 이제 인어공주가 올라타가지고 네네, 맞아요. 두둠치 타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하는데 모든 그 거북이들이 다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네. 네 이렇게 기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뭐죠 블루 쫄쫄이를 네네. 입고서 기어가고 있었고 음. 거기에 이제 인어공주가 올라타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 연기를 할 때 그 인어공주의 머리는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그 머리만 같은 걸 하고 있어가지고 인어공주 그 바닷속에 있었던 인어공주의 모든 장면은 CG였다. 그렇군요. 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돈이 드는 거고 인공적으로 증식을 하는 것도 그쵸. 더 큰 돈이 드는 음. 거고 네. 네네. 결국에는 그거 역시도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근본 위기를 대응해야 되는데 네. 사실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 1989년에 인어공주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 작품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과거에 이제 백설공주, 신데렐라, 피터팬 그런 거 막 대박을 터뜨렸다가 네. 잠잠했었거든요. 디즈니 약간- 애니메이션이. 약간 암흑기가 있었군요. 네. 음. 그러다가 이제 인어공주로 이제 화려하게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고 그거 이어서 이제 알라딘, 뭐 미니와 야수, 라이언킹 쭉쭉쭉 나오고 네. 그리고 또 끊겼잖아요. 그쵸. 그러고 이제 그- 서서히 이게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네. 그다음에 실사화에 관심을 네네. 생긴 건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르네상스를 일으킨 사람들 중 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네. 제프리 카첸버그라는 음.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대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인어공주 옛날 거에서도 크레딧에는 올라가진 않았는데 네. 이 사람의 손길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아. 근데 문제는 디즈니에서 이분을 승진을 안 시켜줬대요. 그러면서 왜죠? 네. 네. 뭐 저 자세한 내막을 막 너무 복잡해서 다 듣지 못했는데 네. 심지어 소송까지 가고 아. 그러면서 심하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디즈니를 나와서 스티븐 스필버그랑 같이 드림웍스를 만들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군요. 그리고 네. 이제 드림웍스에서 엔트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그렇죠. 만들고 개미. 네, 하다가 드디어 제프리 카첸버그의 디즈니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서린 슈렉이라는 전설적인 작품이 걸작이 나와버렸죠. 그렇게 나오게 아, 되는 그렇군요. 거였군요. 네. 그래서 슈렉 보셨나요 혹시? 네네. 그쵸. 네. 엄청 많이 봤죠. 거기 그쵸. 보면은 이제 디즈니 캐릭터들을 되게 풍자하고 맞아요. 그쵸, 예. 예. 심지어 거기 악당으로 나오는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이제 디즈니 사장이었다라는 아, 소문이 굉장히 그렇군요. 많아요. 실제로 키도 작고 약간 그렇게 약간 추남이었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이거 소문이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신명나게 음. 깠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아, 의도가 어쨌든 간에 네. 네, 이 슈렉이야말로 그 당시 서구 사회에 만연했던 미의 기준을 파괴했던 그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봐요. 맞아요. 맞아요. 공주하면 뭐 새하얀 피부에 아름다운 여성이 공주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확 깨버린 거잖아요. 네네. 오우거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오우거도 아름답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논란이 되는 이 PC주의 그런 거에 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음.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슈렉 자체가. 아, 그렇네요. 인어공주든 심지어 백설공주도 조만간 흑인 백설공주가 나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실사화를 라틴계,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동을 겪는 이유가 우리가 아는 동화와 우리가 봤던 것들을 계속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부담감, 불편함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물론 네. 반대 입장도 당연히 있죠. 저도 당연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 이슈 자체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쨌든 슈렉이라는 기념비적인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런 클리셰라는 거를 좀 도전하고 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거였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근데 요즘 나오는 이런 디즈니의 실사화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이 좀 가장 큰 아쉬움이 네네. 아닌가. 이런 신선함이 없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쌤들의 그 인어공주에 대한 분석, 그 평가 다시 한번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이 원작을 아까 태영 쌤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쌤들 안데르센이 어느 나라 작가인지 알고 계세요? 어디죠? 어디였지? 덴마크. 네, 덴마크. 네, 맞네요. 맞습니다. 네. 덴마크입니다. 아. 쌤들 혹시 덴마크 계속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네요. 덴마크로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요 못 아니요. 가봤어요. 네. 저 또한 안 가봤는데요. 이 인어공주 동상이 덴마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그 소양강 처녀 이런 네, 이런 것- 맞아요. 이런 것처럼 네. 있는 건가요? 그 바닷가 주변에 이 인어공주 상이 있는데 네. 이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인어공주 상을 뒤로 한 어떤 산업 발전 단지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인어공주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네. 뒤에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같이 찍힌대요. 그래서 이 관광지가 이제 인어공주를 보러 갔지만 덴마크의 약간 그 해상풍력 발전 단지도 같이 보게 되는 그런 스팟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네. 인어공주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 얘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좋은 그- 빌드업이었습니다. 네. 네. 그 덴마크가 해상풍력으로 굉장히 강한 국가거든요. 지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 비중 대비 55%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 네. 시작이 뭐 하루 이틀 전에 시작한 게 아니라 90년대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90년대면 되게 예전이잖아요. 근데 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계속 그 정부의 메인 아젠다로 끌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속도나 뭐 이런 게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그 방향성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되게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정권에서 이런 정책들을 펼쳐서
지금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수치인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90년대 대비 70%까지 감축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워서 좀 더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70% 이상을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이 덴마크가 풍력 발전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저희가 어떤 약간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논란이 항상 생기는 게 이 풍력 발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터빈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해양 생태계를 망친다. 그래서 어업 활동들이 어렵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뭐 물고기가 이제 소음 때문에 뭐 많이 이렇게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은 좀 덜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호초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풍력 발전기가 그 바닷속에 심어지면은 되게 무거운 돌들을 주변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자리를 잡게 되면 인공 산호초 역할을 해서 오히려 주변에 물고기들이 더 많이 오게 되고 해양 생태계 파괴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생태계를 더 좀 조성하는 예, 걸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네. 역할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좀 되게 초기 단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덴마크의 선진 사례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계속 좀 더 지금보다는 굉장히 전진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저도 그 어쨌든 90년대부터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일관되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그것들이 오히려 이제 지금의 덴마크를 만들었다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부러운 사실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한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아젠다를 이제 기후 아젠다로 넣었다는 거가 네.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기후 아젠다가 좀 최우선 돼야 되는 시대가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그쵸.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부러움을 좀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덴마크처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밀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은 마치 다이어트에 비유하면은 네, 빨리 꾸준하게 운동하고 꾸준하게 음. 건강한 식단을 이제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마치 뭔가 새로운 다이어트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좀 마음이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인어공주부터 이 풍력단지와 재생에너지까지 엄청난 빌드업이었어요. 이어지는 빌드업을 네, 잘 들어봤고요. 오늘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오늘 쌤들 어떠셨나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개인적으로 지난번 방송보다 조금 더 쓴소리를 더 많이 하니까 은근히 또 말하는 재미가 있네요. 아, 진짜요? 아, 저희 늪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주 쌤은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네. 이런 거 좀 아쉽다라고 그냥 아쉬운 느낌만 가졌던 거를 오늘 좀 가려운 데를 좀 이렇게 누가 긁어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이래서 아쉬웠구나.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오늘 굉장히 가려운 곳을 잘 박박 긁고 갑니다. 근데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또 이 청취자분들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네. 우리 생각이 무조건 다 맞아요. 옳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세상에 나쁜 영화는 없다. 그죠? 명언입니다. 네,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랜만에 저의 약간 가치관이 좀 흔들리는 영화를 만나가지고 그런가요? 네, 그랬었지만 어쨌든 이런
혹평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태영 쌤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저희는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이니까요. 편하게 다른 의견들도 남겨주시면은 저희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